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있는 그 바이오 벤처 기업에 다니고 있는 40대 후반의 이제 가장이고요. 지금 현재 브리즈번에서 가족들과 같이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가 이제 게리스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터뷰를 한번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또 다르게 이제 호주로 오셨다가 이제 뉴질랜드로 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획을. 네. 그러니까 왜 뉴질랜드로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한국에서 이제 직장인으로 계셨는데 이제 호주로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국에 있는 바이오 벤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마침 이제 호주에서 회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어서 호주에 제가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겼고, 또 그걸 혼자만 아니라 저희 가족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같이 주어지게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많이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 부모인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많이 좀 지치고 힘들었는데, 뭔가 좀 리프레시도 좀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좀 경험도 해보고 싶어서 호주로 이제 저희 가족이 같이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호주에 오신 지 한 10개월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민을 생각하고 오신 거라고 한다면 호주 이민을 하시면 되는데 왜 뉴질랜드로 가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뭐 뉴질랜드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일단 호주는 뭐 필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레귤레이션 나이가 만 45세인데,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만 45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레귤레이션 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가 법적인 나이가 과거에,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만 45세 호주랑 같았는데, 최근에 이제 만 55세로 나이를 이제 올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만약에 해외에서 영주권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뉴질랜드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구독자님이 주시기를 뭐 점수도 상향이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과거라는 게 이제 아마 올 11월 1일까지가 기존 점수였는데, 기존 점수가 이제 160점, 기술 이민 점수 기준으로 160점이었는데 올해 11월 1일부터는 이제 180점으로 향양이 된다고 이제 들었고, 이제 그래서 저도 만약에 뉴질랜드 영주권을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기술 이민 점수인 180점에 도달을 해야지만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점수가 잘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180점이라고 한다면 도달 가능한 점수인가요? 지금 제 기준에서는 사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더니 한 160점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모자란 점수가 한 20점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뉴질랜드의 영주권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뉴질랜드 현지에서 이제 잡을 구해서 거기서 경력을 한 2년 정도 쌓으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그 모자란 20점을 채울 수 있는 카테고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이민이 뭐 나이, 학력, 경험, 뭐 기타 등등을 다 합산한 포함해서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180점이 뭐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겠네요. 네, 불가능한 점수라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또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한 점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을 고려했었을 때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뉴질랜드에서 뭐 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오클랜드, 웰링턴도 있는데 크라이처치로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 이민 점수 카테고리에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이외의 가장 큰 제2의 도시가 이제 크라이스처치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크라이스처치로 이제 만약에 뉴질랜드를 간다라고 하면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에 10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이제 가족으로 왔을 때, 근데 예전에 뭐 싱글로도 오셨었잖아요, 호주에. 네네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장단점? 제가 호주에 처음 왔었을 때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95년도에 호주 시드니로 어학연수를 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95년도면은
인터넷도 없고 이메일 주소도 없고 그때는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그때 제가 삐삐로 생활했던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오다 보니까 사실 호주에서의 생활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생각도 못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년 뒤에 2005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서 허니문으로 이제 시드니하고 골드코스트로 오게 됐는데 그때는 뭐 신혼여행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와서 그런 시드니와 골드코스트가 너무 좋다라는 것만 느꼈지 아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가족이 생기고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그런 호주라는 곳에서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 이제 좋은 경험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귤레이션상 할 수가 없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이민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지금 호주 현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호주 오기 전에는 밤 늦게까지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로서 봤었을 때는 참 많이 안타깝고 좀 측은했는데 이제 호주 현지에 있는 초등학교를 아이가 다니다 보니까 성격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많이 밝아지고 건강 같은 경우도 더 좋아지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호주 그런 초등학교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자체가 부지가 너무 이제 크죠. 초등학교만 있는 학교인데도 그 거의 학교 부지가 대한민국의 전문대학교 정도의 부지이니까 상당히 초등학교로서는 매우 크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장이 잔디로 되어 있어요. 천연 잔디. 그래서 호주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을 가거나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원을 이런 거는 당연히 호주에는 시스템이 잘 없으니까 주로 아이들이 끝나면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끼리 이제 노는 시간을 가집니다. 보통 뭐 짧게는 15분, 30분, 길면 1시간씩 가지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잔디밭에서 축구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보기 좋았고 한국에서는 사실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있지만 학교 수업이 끝나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운동장은 말 그대로 운동장일 뿐인 거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정문에 노란 학원 버스 차들이 쭉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이제 시간 맞춰서 끝나는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한국하고 호주하고 좀 많이 좀 다르다고 느꼈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습을 많이 시키고 싶은 욕심도 생기지만 호주에서는 지금 따로 학원 이런 걸 안 다니더라도 주로 이제 학교 수업만으로도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 호주는 또 제2 외국어가 학교 초등학교에는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의 제2 외국어는 중국어인데 그래서 영어 중국어를 이제 같이 배우다 보는 거가 너무 만족스럽고 학교 안에 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중에도 이제 수영 수업을 정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영도 배우고 또 이런 것들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더 한국보다는 더 좋아하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부모로서는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과 뭐 우리 예정에는 없는 거지만 질문을 드려보면은 한국과 호주의 물가 비교 어떻습니까? 체감하기. 이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한국보다 비싼 물건이 있고 한국보다 매우 저렴한 물건이 있는데 장바구니라는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은 한국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뭐 호주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호주 와규죠. 호주산 소고기. 네. 한국에서 파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호주산 소고기 가격보다 현지는 당연히 훨씬 저렴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 딱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어바웃으로 잡아도 한 3분의 1 가격, 한국보다 3분의 1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 뭐 한국보다 최소한 5분의 1 과일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최대 10분의 1 가격으로 더 저렴한 그와 더불어서 장바구니는 싼데 집값은 많이 부담되시지 않나요?
사실 이것도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게 한국도 서울에서 어느 지역에서 집을 구매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듯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게 브리즈번이잖아요. 네. 브리즈번도 동네마다 당연히 주택 가격이 다 다르고 네. 그다음에 집 형태도 뭐 개별 주택이냐 타운하우스냐 뭐 유닛이냐 아니면 이제 아파트냐 이렇게 따라서 또 다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는 집을 산 건 아니라 렌트지만 방 3개에 화장실이 2.5개 정도 있는 규모로서는 가격이 그렇게 한국보다는 많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한 3분의 2 가격 정도라서 네 그래서 뭐 물론 더 비싼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절대 비교를 하게 되면 한국보다는 아직은 저렴한 거 아니냐. 그럼 4인 가족으로 왔을 때 이런 부분은 정말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행정적인 부분이죠. 사실 뭐 4인 가족이든 싱글로 오든 간에 행정적인 부분, 특히 은행, 그다음에 관공서 여기 이런 데서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서류를 이제 발급받아야 될 때는 행정적인 시간이나 절차들이 한국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거나 이런 계획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한국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접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일 필요한데 오늘 접수를 한다 이러면 사실 한국은 가능하지만 호주는 불가능하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와서 화병은 안 걸리셨어요? 행정적인 느림 때문에 느림의 미학이 있는 호주. 그쵸. 근데 사실 그런 영상도 많이 봤는데 네. 제 경험으로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사실 반대적으로 더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살기 좋고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국도 불편한 점이 있고 한국도 좋은 점이 있듯이 호주도 좋은 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느린 부분은 감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져서 급한 거가 아니라면 좀 가져서 여유 있게 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불편함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질랜드로 이제 뭐 이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민을 간다는 게. 40대 후반이니까 그쵸. 사실 늦은 나이죠. 네, 늦은 나이죠. 네,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했나요? 그 늦은 나이죠, 그죠? 근데 그 새롭게 도전을 하시는 게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뉴질랜드 가셔서 40대 후반에 만약에 이제 만약이 아니지만 반드시 하셔야 되겠지만 이민을 성공하신다고 한다면은 또 큰 경험을 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님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요. 오늘 뭐 간단하게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도 해주시고 또 영상도 또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뉴질랜드를 가신다고 한다면 이제 이민이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가셔서도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생활 비교 한번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올해 2022년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2023년에는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